같이 놀자 모두의 놀이터. 안녕하세요. 저희는 무장의 통합놀이터 설치를 위한 국회와 정부의 역할을 제안하는 다같이 놀자 팀의 송유진, 차연서, 유승, 강한나, 김아연, 천시욱, 박상혁. 강태희입니다. 아무리 놀거리가 많아졌다고 하지만 점심시간이나 방과 후 주말에도 많은 어린이들이 놀이터에서 여가를 보냅니다. 요즘에는 다양한 테마와 놀이기구를 갖춘 놀이터도 많이 생겼는데요. 하지만 정말 지금의 놀이터가 모든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놀이터일까요? 모든 사람에게는 자유롭고 평등하며 인간다운 삶을 살 동등한 인권이 있습니다. 어린이의 인권은 더욱 보호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어떤 어린이들은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회 서비스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저 즐겁게 놀 수 있는 놀이터에서도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불편과 소외감을 느껴야 합니다. 애니메이션 주인공 이안을 가로막은 철조망처럼 우리 놀이터에서 장애인 어린이를 보기 어려운 까닭도 환경이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영화의 결말에서도 친구들이 이안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며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도록 철조망이 사라지자 놀이터로 함께 들어갑니다. 따라서 장애가 있든 없든 모두가 어울려 놀 수 있는 무장애 통합 놀이터라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국회와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을 제안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우리나라의 무장애 통합 놀이터의 현황을 조사했습니다. 2020년 행정안전부의 발표에 따르면 전체 어린이 놀이시설 중 통합 놀이터는 고작 20개입니다. 그렇다면 통합 놀이터의 비율은 얼마나 될까요? 50%? 60%? 아쉽게도 우리나라 놀이시설 78,469개 중에서 0.03%밖에 되지 않습니다. 통합 놀이터에 대한 기준이 없어 정확한 통계도 없고 단 한 곳의 통합 놀이터도 없는 지역들도 많습니다. 게다가 그 소수의 무장애 통합 놀이터도 제 기능을 하지 못합니다. 저희가 사는 동탄여의공원의 무장애 놀이터에 대한 실태 조사도 했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많았습니다. 휠체어가 올라갈 수 있는 경사로만 왔다 갔다 하는 단순한 구조에 경사로 입구에는 턱이 있어 넘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감각 놀이기구는 모양만 갖추거나 막혀있어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휠체어를 탄 상태에서는 손이 닿기 어렵기도 합니다. 바로 옆에 유아용 놀이터와도 제대로 연결되지 못합니다. 전부 모래바닥이라서 휠체어나 목발은 들어갈 수 없고 미끄럼틀의 폭이 너무 좁아 휠체어가 올라가거나 보호자가 함께 타기 어렵습니다. 시소나 다른 놀이기구도 충격 완화 장치가 부족해 장애 아동은 물론 어린아이들도 이용하기 위험할 수 있습니다. 마을에 있는 아파트나 학교의 놀이터 14곳도 조사했지만 역시 장애 어린이가 놀 수 있도록 맞춘 시설은 거의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장애인 인구는 얼마나 될까요? 3만 명? 한 300명? 우리 주변에서 장애인을 직접 마주하기 어려워 잘 느끼지 못하지만 대한민국에는 264만 명의 장애인이 함께 살고 있습니다. 세계 평균에 한참 못 미치는 장애 출연율과 미등록 인구를 고려하면 더 많을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장애인을 향한 편견과 차별은 여전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환경만 갖춰진다면 비장애인과 동등한 삶의 질을 누릴 수 있을 텐데요. 장애 발생 원인 중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후천적으로 발생하는 비율은 얼마나 될까요? 10%? 무려 88.1%라고 합니다. 장애는 얼마든지 나와 가족, 이웃의 일이 될 수 있으므로 배리어 프리가 갖춰진 환경은 결국 우리 모두를 위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무장애 통합놀이터가 설치되기 어려운 정책에 관한 근거를 조사했습니다. 그러다 세계적인 소프라노 조수미 씨의 기부에 관한 기사를 접했습니다. 조수미 씨는 2014년부터 개인적인 비용과 시간을 들여 전국 특수학교와 공원 놀이터의 휠체어 그네를 기증하셨습니다. 그네 한 대의 가격은 최소 1,400만 원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조수미 씨가 기증한 휠체어 그네는 4년을 못 채우고 놀이터에서 쫓겨났습니다. 왜 쫓겨나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다른 놀이시설에는 2006년 이후 당연히 어린이 놀이시설법과 어린이 제품법으로 마련된 안전인증 대상 중 무장애 통합놀이시설에 적용할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보건복지부 등 정부 내에서도 협력하지 않는 사이 무장애 통합놀이터는 법에서 확지되어 놓였습니다. 국회와 정부도 서로 책임을 미루는 모습이 보여 안타까웠습니다. 안전인증 기준이 없으므로 설계, 설치 검사를 받을 수 없고 설치 후에도 안전검사나 수리에 필요한 예산 지원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규정 약점으로 놀이터 밖에 겨우 설치하더라도 보험 적용이 어렵습니다. 장애 아동들이 놀이터에서 놀 기회와 이를 바라는 사람들의 좋은 의도가
이제라도 법률과 정책으로 제대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일찍이 장애인 관련 법률, 제도를 마련한 선진국에서는 무장애 통합 놀이터에 대한 법률과 정책도 이미 실시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1990년 미국 장애인법이 원되고 장애인이 공공장소, 교통시설, 제품 등을 주도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 접근성을 사회가 일부적으로 보장하도록 했습니다. 이 법에 따라 놀이공간 접근성 지침을 만들고 무장애 통합 놀이터와 시설에 대한 설치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지침서에는 아주 구체적인 규정들이 사진, 수치와 함께 제시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놀이터 모든 통로의 폭은 휠체어 2대가 지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스스로 오를 수 있도록 손잡이가 달린 경사로 안전한 구조의 바닥이 설치되어야 합니다. 휠체어 높이에 맞추고 다양한 종류의 감각 놀이기구도 제시합니다. 나아가 2010년에는 미국의 놀이터의 절반은 무장애 설계 요건을 갖추도록 법을 개정했습니다. 영국 의회는 1995년 장애인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고 모든 공공, 민간 보육시설에서 장애 아동들에게 비장애 아동들과 동등한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책임을 정했습니다. 아일랜드와 싱가포르는 중앙정부가 통합 놀이터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시행 중입니다. 유럽에서는 모든 놀이시설을 연령과 신체 조건에 상관없이 누구나 즐길 수 있도록 유니버설 디자인을 합니다. 스웨덴 등에서는 놀이공간 설계 과정에 어린이가 직접 참여하고 접근성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해 놀이터의 주인인 어린이의 참여권도 보장하고 있습니다. 무장애 통합 놀이터에 대한 제한을 국가에 요구하려면 근거가 필요합니다. 그 근거를 국제조약과 헌법과 법률에서 찾아보았습니다. 모든 어린이에게는 어린이로서 배우고 즐기고 함께 어울리며 성장할 권리, 즉 발달권이 있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건강하게 자라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 잘할 수 있는 거? 잘할 수 있는 생존권, 보호권, 참여권과 더불어 어린이의 4대 권리인 발달권에는 교육받을 권리, 정보에 접근하고 알 권리, 문화예술 활동에 참여할 권리, 그리고 휴식하고 놀 권리가 있습니다. 어린이의 4대 권리를 보장하는 유엔 아동 권리 협약은 1989년 전 세계 189개국 정부가 함께 약속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도 국가와 사회가 앞장서 어린이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기로 했습니다. 23조에는 장애 아동은 사회에서 가능한 최선의 삶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 라는 목표를 제시하며 장애 아동의 접근과 참여를 방해하는 모든 장애물을 없애줄 의무가 바로 국가에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국가가 어린이의 인권을 보장해야 할 의무는 우리 헌법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10조에서는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 추구권의 보편성을 선언하고 기본적 인권을 보장할 의무가 바로 국가에 있다고 밝힙니다. 헌법 제34조에서는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국가는 사회복지 정책에 노력해야 하며 특히 어린이, 청소년의 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앞서 분석한 어린이 놀이시설법에도 어린이 놀이시설 환경에 필요한 제도, 재원 마련에 노력해야 할 국가, 지자체의 책무가 담겨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장관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고 관련 기관, 단체와 협력할 권한도 있습니다. 이렇게 사회 시간에 배운 민주정치의 원리와 직접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법률과 시행령, 지원 제도와 예산, 어린이 인권 보장에 대한 국가의 의무라는 세 갈래 주제로 국회와 정부에 제안하기로 했습니다. 첫째, 안전하고 즐거운 무장애 통합 놀이터를 설계, 유지, 수행하기 위해 안전있는 기준에 대한 법률과 시행령을 마련해 주세요. 둘째, 무장애 통합 놀이터의 수를 늘리고 놀이기구의 수준을 개선하기 위해 지원하는 법과 예산을 적극적으로 마련해 주세요. 셋째, 대한민국 국회와 정부는 모든 어린이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발달권을 보호해야 하므로 무장애 통합 놀이터의 설치도 국가의 의무입니다. 저희는 유니버설 디자인 목적에 맞게 무장애 통합 놀이터를 직접 설계하기도 했습니다. 초록숲 놀이터, 꽃마루 놀이터 등 국내 사례와 해외 사례를 조사하여 얻은 아이디어를 미국의 놀이공간 접근성 지침을 활용해 평가, 수정도 했습니다. 친구들이 모은 아이디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아요. 장애, 비장애 어린이가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도록 바구니 그네, 다인용 시소처럼 여럿이 타는 놀이기구를 만들어요. 올라가는 방법이 다양한 미끄럼틀, 여러 종류의 그네를 함께 두면 모험심 많은 어린이도 만족할 수 있고요. 손잡이를 설치한 물놀이장, 모래놀이 탑재처럼 보조시설만 둔다면 누구나 같은 공간에서 놀 수 있어요. 정서적 발달을 돕도록 다양한 감각 놀이기구와 숲과 정원을 늘리고 장애 어린이의 사회적 경험을 돕도록 놀이터를
도서관, 복지관 등에 가까이 설치하려는 아이디어도 많았습니다. 무장의 통합 놀이터에 대한 아이디어와 주장을 전하기 위해 이런 실천을 했어요. 첫 번째, 화성시청 공원조성과의 동탄 열공원 개선과 무장의 통합 놀이터 디자인 아이디어를 전달했습니다. 당장은 어렵더라도 최대한 빨리 예산을 받아 문제사항을 고치고 동탄의 공공 놀이터 설계 시 어린이의 의견과 유니버설 디자인 요소를 포함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온라인, 오프라인 서명운동을 했습니다. 서명운동에 사용된 자료도 모두 학생들이 참여해서 만들었습니다. 논설문 형식의 제안서를 쓰고 모든별 발표 자료도 제작했습니다. 시각, 청각장애인의 정보 접근성을 고려해 자막까지 편집한 제안 영상도 촬영하여 유튜브로 공개했습니다. 50개의 교실과 선생님들을 찾아가 발표를 하고 서명운동을 받았습니다. 제안서와 서명운동 링크, 제안 영상 QR코드가 담긴 포스터를 나눠주며 가족, 이웃에게도 서명을 받았습니다. 지역 중심지인 동탄 호수공원에서 시민 대상 서명운동을 받기도 했습니다. 각종 SNS에서도 온라인 서명운동이 진행되었고 제안에 동의한 이용자들이 링크를 다시 공유하며 전국 곳곳의 시민에게서 응원과 서명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총 1,784명의 서명을 모았습니다. 세 번째, 저희의 제안서와 1,784명의 서명지를 국회에 전달했습니다. 무장의 통합 놀이터와 장애 이슈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국회의원을 조사하고 선정했습니다. 오히려 국회에서 저희의 제안에 호응해 국회에 직접 방문하는 간담회가 마련됐고 발표와 제안서 전달, 질의응답을 했습니다. 이를 통해 크게 세 가지 확답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 무장의 통합 놀이터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지원 근거를 담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편의증진보장법 개정안을 21대 국회 임기 내에 통과시키겠다. 두 번째, 화성시와 적극 협력하여 동탄 여울공원 무장의 통합 놀이터의 개선이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하겠다. 세 번째, 관련된 각 행정부처 상임위원회와 협력하여 무장의 통합 놀이시설의 안전인증 기준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이 마련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 네 번째, 신설된 국민 제안 사이트를 통해 정부에도 제안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제안 자료를 보관해 업무 추진에 참고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아동기본법 제정 시 모든 아동의 놀권리 보장이 포함되도록 검토하며 차별 없이 놀권리를 누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주었습니다. 다 같이 놀 수 있다면 다 같이 살아갈 수 있어요. 무장의 통합 놀이터 설치를 위한 다 같이 놀자 팀의 이야기를